저는 인문병법이라는 책을 내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는 게 참 너무 즐거워요. 책을 내서 이렇게 책을 쓴 걸 가지고 많은 분들 뵐 수 있다는 건 참 영광스러워지고요. 그 책이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책 쓰는 사람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책을 쓰는 사람은 사실은 책을 쓰는 사람이 제일 많이 공부를 하죠. 네. 책을 하나 쓰기 위해서는 100여 권 가량의 책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책 쓰는 과정에만 본 건 아니에요. 사이사이에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그 어떤 봤던 것들을 주제 하나를 꿰가지고 책을 쓰는 건데, 이제 물론 쓰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보겠죠. 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나를 이렇게 만날 때 그때가 즐겁고 좋은 일이죠. 또 앞에 우리 회장님도 잘 소개를 하셔가지고 그 소개는 뭐 간단하게. 현재 책은 5권, 번역서 1권. 2011년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쓰는 방향은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세계사 얘기가 경영의 해안을 찾는 게 가장 키워드예요. 세계사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세계사 읽기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읽는다는 게 뭐 읽는 건 읽는 자체만도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만한 끄집어내서 현실 세계를 어떻게 잘 살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시간에 살고 있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잘 살 거냐, 아니면 앞으로 올 시간에 어떻게 잘 살 거냐, 이게 제일 사실 관심거리인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제 만화 같은 사람은 옛날 책만 읽었어, 그걸 좋아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읽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읽고 정말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책 위주로 쓰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음 책을 또 고민하고 있고, 6월 중순이면 또 한글 또 나와요. 요거는 작년에 사실은 썼던 거고, 작년 가을부터 해서 올 상반기까지 새로운 인문학에 관한 키워드 좀 정리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왜 인문학인가 했더니, 저는 사실 인문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말하자면 인문학계에 계신 분들이 보면 아주 잡놈이죠. 아무런 스펙도 없고. 여러분도 혹시 대부분 그러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좋아해서 이렇게 읽고, 저는 이공계에 대해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는데, 엔지니어 입장에서 쭉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엔지니어 기술자들도 머리가 깨면 이게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경영이라고 회사 경영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조직 경영, 뭐 가정 경영, 자기 경영 다 해당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실은 잘할 것인가, 그거거든요. 경영의 가장 키워드는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런 걸 자꾸 또 고민하게 되고요. 그 고민이 잘하는 방법을 처음에는 실무적인 걸 자꾸 찾죠.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조금 더 튼튼하게 이렇게 찾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한계가 와요. 그러면 이게 진짜 튼튼하고 뭔가 빠르고 뭔가 쉽하고 뭔가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IT 쪽에서 일했거든. 소프트웨어 IT로 자꾸 찾아오면 진짜 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뭐 이세돌과 인공지능 얘기해서 아까 대장이 인공지능 얘기했지만, 저는 인공지능이든 기술이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2배나 3배가 더 어릴 것이다. 늘 얘기해요. 네, 우리 언론상에서는 우리 무인 자동차를 하고 뭐 새로운 걸 하고 하지만, 나는 그거보다 네가 예상한 거에 네가 만약에 5년에 도달할 거면 나는 그거 10년 내지 15년, 20년을 봅니다. 왜?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 빨리 변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 황우석 교수 사태 왔을 때 우리 얼마나 무슨 줄기세포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그 불치병을 다 낫게 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범주에 있는 기술이 아주 그 길부만 한 거거든요. 그게 완전한 뭔가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인간의 마음이 그걸 허용할 만큼 쉽게 바뀌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 이제 인문학적인 성찰, 고민, 깨달음 가게 된다는 거죠.
기술 쪽에 계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 그게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또 작은 건 바꿀지 모르지만 큰 흐름은 그렇게 쉽게 바꾼다. 그럼 무엇이 바꾸냐? 큰 흐름은 있죠. 사람이라는 거.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마음먹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것들이 다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가장 이제 인문병법의 키워드는 우리 잘 아시는 가이커 분야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야기. 교회 다니신 분들 아주 잘 아시는 바인데,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우리 어릴 때 교과서 나오는 얘기니까. 보통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힘없고 약한 존재가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2m가 되는 창과 칼을 쓰는 그런 무사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 운이 좋아서 이겼다. 내지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겼다. 이렇게 네. 저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 얘기 뭐 수도 없이 대부분 어떤 얘기 듣냐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겼다. 알죠? 네? 7살 때부터 훈련시켰어. 그래서 다이소 훈련시킨 거였어.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사무엘하고 역대 상을 이거 좀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긴 뭐하지만 뜻은 아니었다. 그 뜻으로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이제 성경 얘기 벗어나서 이걸 군사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당시에는 어떤 병사들이 있었냐면 이제 골리앗은 말하자면 보병이에요. 창과 칼을 쓰는 보병이거든요. 체격이 좋고 갑옷을 입고 보병이었고 또 하나의 병정은 이제 당연히 기병이 있었겠죠. 기병은 당시에 기병이 아니라 전차병이었어요. 말 위에서 이렇게 탔는데 말을 자유롭게 탈 수가 없어서 지금처럼 탈 수 없는 안장 내지 등자역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병종은 발사병이라는 거예요. 발사병은 우리가 아는 화살 쏘는 군병하고 투석병이라고. 지금 투석병이 사라졌잖아요. 군병 때문에 사실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는 투석병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윗은 말하자면 투석병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얘기하죠. 장수끼리 나와서 장수끼리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걸 하자. 옛날에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죠. 무협지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쪽 사울왕 측에서는 나갈 장수가 없어. 그랬는데 다울이 형들의 그 점심 도시락을 가지러 왔다. 사실 옛날 전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가지러 왔다가 이쪽에 나갈 장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나가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사울왕이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냐. 키가 2m 되는 장정을 하고 장수가 없어. 어떻게 나는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늑대를 많이 쫓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가요. 사울왕이 그러면 내 갑옷하고 칼을 빌려줄 테니까 가져가라. 아무도 필요 없다. 나한테 보상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가죠. 그냥 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자기 손에 적당한 돈을 이렇게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가죠. 가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골리앗을 이렇게 하겠죠.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오면 너를 이겨주겠다. 이 골리앗이 원하는 거예요. 내 앞에 와요. 근데 다윗이 원하는 건 그 사람 앞에 갈 이유가 없이 적당한 거리에서 이 영어로 슬링이라고 하는 가죽으로 만든 가죽띠예요. 가죽띠가 있어요. 우리 말은 물매라고. 물매 한쪽에 돌을 걸고 한쪽에 숟가락을 걸고 이렇게 해서 탁 놓으면 실제 당시 연구 결과에 의하면 30m 거리에서 초속 35m의 속도로 돌을 날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 30m 거리 정도 돌리면 정확하게 이마를 맞출 수 있는 실력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투석병들. 그렇게 훈련을 한 거죠. 투석병들. 그러니까 다윗도 어릴 때 그러니까 이게 목동이니까 늑대들이 있는 밤에 오니까 그 늑대를 쫓기 위해서 그런 연습을 사실은 수없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m 거리에서 하니까 골리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가지 않는. 그렇게 사실은 이겼고, 그래서 이겼다는 게 이제 이마에 명중을 했겠죠. 이마에 명중을 해서 쓰러지니까 쫓아가서 이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이렇게 목을
자르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 가면 이제 부임이라는 게 많죠. 이탈리아의 피렌체 가면 도나텔로가 만든 소년 가위상이 있어요. 청동으로 만든 게 칼을 이렇게 골리앗의 목을 딱 쳐가지고 이렇게 딱 갈고 머리를 갈고. 또 신유리아 궁 앞에 보면 가위상 있죠. 가위상이 오른손에 돌이 이렇게 만들어 있고 왼손에는 이렇게 슬링을 갖고 아주 상징적인 서양의 아주 위대한 영웅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이제 발견하냐면 우리는 늘 이렇게 내가 약자다. 아니면 우리 뭐 언론에 많이 보는 건 중소기업은 약하고 대기업은 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워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항상 이제 잡아먹고 있다라고 우리는 늘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싸워서 중소기업이 늘 지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대기업에서 일해봤고 중소기업 제가 창업을 해서 해봤는데 대기업 중소기업은 경쟁할 상대가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또 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현대장체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처럼 늘 대기업이 종속되는 관계는 아니에요. 중소기업은 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데도 물론 있죠. 제조업 같은 데는 그런 사슬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나름대로 경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기업은 망하고 있고요. 여전히 창업을 해서 뚫고 나오는 창업자들이 수두룩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잘 판단을 하고 내가 절대 약하지 않아. 내가 다윗이라는 거죠. 내가 다윗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내가 다윗처럼 이런 슬링이 있고 나만의 어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골리앗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골리앗이 원하는 대로 싸우지 않는다. 골리앗이 원하는 대로 가서 칼로 싸우면 당연히 지죠. 골리앗이 원하는 대로 싸우지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안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근데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내가 다윗인지 깨닫고 다윗이 가진 이 물매를 나만의 물매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사실 키워드 거예요. 내가 이 다윗처럼 다윗이 그 양을 칠 때 이 슬링을 연습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쨌든 슬링을 이거 끊임없이 발굴하고 연습하고 이제 해난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은 이길 수 있다. 저의 생각하는 키워드.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 저는 사실 그런 인생을 살았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바뀌었거든요. 네. 직장을 할 때도 다른 세상을 봤고 직장에 다닐 때도 저는 늘 나를 위해서 10년만 제가 삼성에 다니니까 10년만 다녔어요. 저는 부장에서 은퇴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물론 임원이 되는 거 사실은 그건 임원이 되려면 아주 희박한 확률이니까 그까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다니면 부장은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다닐 때는 전혀 없었어요. 난 10년만 다녔어요. 그리고 왜 10년이냐? 이 회사가 좋아.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10년 이상 다닐 만한 가치는 없어. 내가 10년만 다니면 웬만큼 알겠어. 그 목표는 뭐냐면 내가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든 배운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러면 대충 10년쯤 지나면 뭔가 삼성에 나있으면 LG로 가든지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든지 아주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10년 정도 다닌다. 물론 그러다가 제가 이제 9년차 때 창업 멤버가 결성이 돼가지고 돈도 모아줬고 돈도 딱 보니까 매덕이 모아졌고 창업 멤버도 이렇게 핵심 인력도 모아줬고 그래서 이제 좀 빨리 9년차에 창업을 하고 했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사실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창업을 해서 이렇게 한 6년을 했는데 이게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내가 작은 기업에 있느냐. 그건 아니다. 제가 부사장이었는데 사장과 맨날 한 1년 정도 싸웠죠. 당연히 머물러 있으려고 여기 있느냐. 당신이 왜 자기 책임을 똑바로 안 하냐. 그럼 아래 사람들한테 어떤 비전을 줄 거냐. 당신은 좋지 않냐. 당신 사장이 좋다. 사실 제가 보기엔 중소기업 사장이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직업 중에 제일 좋아요. 저도 사실 저는 혼자 일하는 중소기업 사장이지만 지금 제일 좋아요. 제일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물론 내가 이제 나름대로 해야지
먹고 살겠지만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이유 중 하나거든요. 저기 그 사장한테 왜 당신이 그 주저앉아있느냐. 주저앉아있으면 밑에 있는 몇십 명의 종업원, 100여 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이 종업원들은 여기서 그냥 월급만 받고 다니는 존재가 얘는 계속 늙어가지고 10년 지나면 그냥 다니는 문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책임 무게는. 근데 뭐 사람이 바뀝니까?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러면 그럼 다른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한번 제가 창업을 해서 한번 세상 맛을 두 번째 창업을 했었는데 네, 세상은 또 이제 험난한 일이 많죠. 두 번째 전날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이 좀 쓴맛이 좀 있죠. 그렇죠? 세상이 그만 같지 않죠? 안 같지만 그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세 번 창업을 했는데 세 번째는 또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려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돈 좀 많이 벌어서 세상에 컨트롤이 없다가 돈 많이 벌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두 번째는 아주 이제 대박산에 깨지고 인간관계 좀 틀어지고 그랬어. 그럼 세 번째는 나한테는 돈이 아닌가 봐. 그러면 돈 벌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나한테 정말 가치 있는 걸 해서 정말 나는 가치 있는 걸 사실 나한테 딱 맞고 그 가치 있는 걸 해야 내가 진짜 답이 되는 거지.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해가지고 답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맞는 거를 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강의였고 그 중에 또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책을 쓰는 거였고 저는 또 책 쓰는 걸 제가 너 이거 책을 쓸 수 있네? 그런 걸 사실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답이 될 것이다 늘 생각을 하고 하죠.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이런 거죠. 아까 골리앗이 원하는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의 얘기가 똑같은 거죠. 보통 잘 아시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했는데 토끼가 게을러서 거북이에 있다. 정말 행운인 거죠. 사실은 거북이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토끼하고 육지에서 싸워요? 백전백패 어떻게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토끼가 게으르기를 요행을 바라는데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거북이는 물에서 싸워야죠. 토끼랑 백패 이렇게 싸우면 그래서 자라처럼 별주고전에 자라처럼 토끼를 잘 쫓아가지고 물로 끌고 가서 해야지. 운동장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운동장은 늘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된다.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고요. 제가 이제 최근 역사에게 대부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삼국지 많이들 아시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3대 전투. 여기 하나 더 하면 이제 여기 제갈량이 사마리아 가서 오장원부터 하나 더 있는데 3대 전투. 이 전쟁에 공통점이 있어요. 희한하게. 이제 반도대전 원소와 들어서北대전 조조와 승골, 미국의 유비와 승골 싸움인데 이 싸움의 공통점은 이 빨간색이 세력이 센데요. 부사가 훨씬 많아요. 반도대전은 원소가 한 10만 명 됐고 조조는 한 2만 명. 적백대전은 우리가 소설에서 한 80만 명.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꽤 많은데 여기는 한 2만 명이 안 된 건 확실해요. 송고 온나라 군대는 2만 명이 안 된 건 확실하고 조조 군대는 몇십만 명이서 어쨌든 상대가 안 된 세가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의 군사력이에요. 근데 누가 이겼냐? 사요가 이겼어요. 빨간 게 다 지고, 빨간 게 다 지고, 요게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다 먼저 싸움을 걸거나 세력이 큰 데가 다 진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묘하게도 세상의 이치예요. 삼국지에 있는 다 3대 전투가 다 한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각각의 그렇게 얘기된 여러 이유도 있지만 이것만 봐도 무조건 군사가 많다고 얘기는 아닌 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순자별로 이제 내용과 찾아서 책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거예요. 세상이 변한다는 건 늘 새로운 관계가 태어난다. 제가 이 책 선물에 저는 도발적인 선물을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창업 환경이 좋을까요? 미국이 창업 환경이 좋을까요? 한국. 한국? 왜? 느낌상. 왜? 한국은 아직도 시장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뭐라 그러죠? 미국. 미국이라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미국이죠. 일반적인 미국이죠.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시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수치가 나왔어요. 그 자영업자 비율, 이런 많이 들으죠. 자영업자. 미국은 7 내지 8%. 한국은 얼마? 한국은 한 30%. 이거를 일반적으로 거꾸로 읽어요. 예를 들면 자영업자 비율이 8% 미국이니까 우리나라는 30%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거지. 자영업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자영업을 해야 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는 것처럼 직장인들이 밀려나간다 이런 얘기. 근데 가만 생각해보세요. 자영업을 하는 사장이 좋아요. 직장인들은 직장이 좋아요. 자영업하는 사장이 좋아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자영업하는 사장이 좋은지 그게 비록 작은 한 구멍가게라도 내가 월 100만 원을 벌어도 500만 원 버는 직장인보다 낫다는 거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네. 이건 정말 우린 직장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자영업을 경험해본 사람보다 직장인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그쪽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자영업은 어렵고 무슨 어디 무슨 요즘에 흔히 하는 얘기로 무슨 어디 좋은 학교 나서 뭐 하다가 직장에 난 결론은 치킨집이다. 이걸 되게 비관적으로 하잖아요. 치킨집 사장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어떻게 되게 부장하고 비교를 합니까? 정말 이거는 모르시는 얘기라는 거지. 안 해본 얘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은 8%고 한국은 30%는 얘기는 미국은 사장이 되려면 100명 중에 8명밖에 안 되는 거고요. 한국은 30명이 사장이라는 거예요. 30명이 될 사장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30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중에 뭐 10명은 잘 살고 이 10명은 그저 그렇고 10명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 왜 미국이 8%냐? 미국을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시면 커피는 무조건 스타벅스고 햄버거는 무조건 맥도날드야. 도시에 가나 시장에 가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나.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내가 햄버거랑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는 안 되는 거고 커피하는 스타벅스 프랜차이즈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스타벅스 프랜차이즈를 안 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여전히 메이저 프랜차이즈가 서울에는 많지만 조금만 지방으로 가도 이름 없는 대신 대구 출신 프랜차이즈도 있고 부산 본사인 프랜차이즈도 있어. 이게 뭐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스타벅스만 생존하고 뉴올리언즈 출신 프랜차이즈 본사는 생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타 브랜드가 생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은 규모가 크니까 그런 어떤 물류 비용이나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물류나 인력이나 그러니까 제조나 이런 어떤 그 완전한 프로세스를 완전하게 하지 않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인적 서비스, 우리 인적 서비스만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인적 서비스. 그렇죠. 인적 서비스만으로. 전 좋기 세계에서 때문에. 택배가 다음날 가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저도 미국 지역성에 여러 가지 어떤 공수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적화시켜서 완전한 경제, 거의 완전한 경제니까. 완전한 경제가 정말 1등 가서는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점점점 사실은 그게 줄어요. 선진국이 될수록 다양적인 점점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점점점 사회가 말하자면 완전해지니까 쉽게 이게 어떤 새로운 사람들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 점점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여전히 이런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의 전환. 네. 제가 저도 벤처 창업해서 이렇게 거래할 때 절대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찾아가지 않아. 왜? 거꾸로 오도록 만들어요. 찾아가면 절대 내가 을을 갖게 될 수가 없거든요. 대기업한테 갑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만약에 어떤
엔드 유저한테, 최종 고객한테 내 솔루션이 선택이 되면 이거를 대기업이 찾아와.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어. 우리 거를 무조건 써야 돼. 근데 우리가 규모가 작아. 그러면 대기업을 거쳐가야 돼. 네,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돼. 그러면 대기업 뭐라고 해? 당신의 돈을 써야 된다. 대기 가격 깎아라. 그럼 하지 마라. 너 빠져. 너 말고도 대기업 많아. 이렇게 사실은 되죠.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그러려면 우리가 다윗처럼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전략, 뭐 장소, 제가 좋아하는 말, 해야, 통찰력.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이번에 사실 첫 번째는 뭐 우리가 잘 아는 DPG죠. 혼자를 뭐든지 DPG로 출발해야죠. 그냥 내가 갖고 싶지도 않은데 이걸 뭐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한다 그래서 경쟁력으로 삼을 수 없는 거. 결국은 아까 거북이와 토끼와 경쟁을 해서 결국은 거북이가 볼에서 강점이 있으니까 토끼랑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내가 과연 무엇이 지피지기냐. 이걸 늘 생각해야 되죠. 나는 무엇을 잘하지? 뭘 잘해야지 해야죠. 하지?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가 모든 곳에 승리하는 건 아니고 때때로 패배도 하고 하지만 과연 내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 만한 게 뭐냐 라는 거를 늘 생각하는 거, 뭐 그런 거 해봐야 되고, 때로는 그게 있다면, 만약에 지피지기를 해서 내가 이길 만한 게 있다면 그거를 무조건 이렇게 부딪혀보자. 이건 사실은 답은 안 돼요. 부딪히면 그건 규모로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때로는 피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돌아서 가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지는 척하고 숨어있다가 뒤통수를 치기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전공법보다는 뭔가 다른 방법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유목민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제 징기스칸에 관한 책을 사실은 다 봤고, 거기 그 유목민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속도가 빠르고 뭔가 많은 거대한 규모의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 작은 어떤 성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목민이 배울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유목명법의 승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유목민한테 참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무협지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죠. 막 싸우다가 한쪽이 도망가요. 한쪽이 도망가면 방심을 하고 막 쫓아가죠.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매복한 게 나타나서 이렇게 지는 그런 선전에 많이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그 전략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은 그 위장태각이라고 하죠. 위장태각. 싸우다가 도망치는 거야. 사실 그게 계획적인 거죠. 그런 선전병법에 손무하고 손빈이 있지만 손빈의 이야기 중에 감조지계라는 친구인 당연히 둘이 이제 조나라 한쪽은 조나라 책사고 하나는 제나라 책사인데 서로 이렇게 머리 싸움을 하죠. 근데 이제 선비는 제나라의 책사였는데 조나라와 싸우다가 제나라는 부사가 둘로 갈렸어요. 말은 많았어. 그래서 부산수가 부족해. 조나라 일대를 싸우자니 자기 친구는 방연이랑 일대를 싸우자니 부사가 부족해. 그래서 그냥 싸우면 칠 것 같아. 그래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이 감조지게 뭐냐면 부사들의 그 밥해 먹는 아궁이 수를 줄이는 거예요. 책에는 첫날은 10만 명. 그까지는 안 되게 아니면 10,000명. 10,000명이 밥 먹은 아궁이를 이렇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저녁에만 해먹거든요. 저녁에만 해서 저녁 먹고 아침은 대충 남겨서 아침에 주먹 같은 거 먹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점심은 안 먹고. 그런데 저녁에 이제 10,000명이 먹은 아궁이 만들고 그 다음날은 5,000명이 만든 아궁이 만들고 그게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딱 여기 분명히 10,000명이 오늘 어제 저녁에 10,000명이 잤는데 오늘은 5,000명인 거지. 그러면 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5,000명이 도망쳤구나. 그러면 여기 사기가 오합지졸이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빨리 못 가는 이 보병들은 다 내버려두고 기병들만 이제 추려가지고 쫓아가는 거야. 무거운 거 버리고 가벼운 것만 들고 막 쫓아가. 그거를 이제 손비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계곡에 딱 도착을 해서는 나무를 싹 베고 나무 한 그루만 딱 남겨놓고 부사들한테 이런 거죠. 어두울 때 분명히 적이 당도를 할 건데 횃불이 환하게 비춰지거든요.
포장해서 해서리 싸. 라고 미리 명령을 내려놓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매복을 하고 기다리고 있더니 방향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딱 보니까 나무가 붙어있어. 아유, 매복 있다. 이 조심해야 된다. 있었는데 나무 한 그루 서 있어. 딱 이렇게 빛나. 봤더니 뭐라고 썼냐면, 방향이 이 나무를 죽는다라고 선생님이 썼는데, 그것도 횃불을 어두워가지고 횃불을 확 비춰서 본 거죠. 그랬더니 횃불이 딱 펴지니까 주변에 선빈의 의사 하늘을 쌓아가지고 방향이 죽게 되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위장태가 이걸 가장 많이 썼던 사람들이 몽골족 사람들인데, 이 몽골의 기마병들은 사실은 이 싸움을 보면 우리가 되게 잘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싸움을 잘 못했던 사람. 왜냐하면 말도 크지가 않고요, 체격도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몽골이 있었던 당시가 이제 13세기, 14세기인데 13세기, 14세기는 유럽의 중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하고 싸우면 유럽의 중세 기사들이 사실은 아까 골리앗 같은 사람, 완전히 전투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대1로 붙으면 무조건 중세 기사들이 이겨요. 왜냐면 온몸을 갑옷으로 딱 하고 말도 몽고말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커요. 창도 훨씬 길고 활도 크고 칼도 크고.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면 무조건 중세기 이게 숫자도 신경 안 돼요. 근데 몽골은 절대 그렇게 싸우지 않아. 절대 가까이 붙지 않아. 네, 이런 칼 휘두르지 않았어. 왜 그렇게 싸움이 이게 또 이 사람들은 싸움이 이겼다 손 치더라도 내가 만약 이쪽에 1만 명, 이쪽에 1만 명이서 딱 했는데 봉준이 서로 1대1 됐어. 서로 5천 명씩 죽었어. 그럼 유목민들은 패배했다고 생각해. 왜? 이쪽 중세기병은 10,000명 중에 5천 명이 죽어도 저 뒤에 후방에 많은 사람이 또 있어. 대체하면 돼. 근데 유목민은 5천 명이 죽으면 그 5천 명밖에 없어. 우리가 갖고 있는 10,000명이 전부야. 생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5천 명이 죽는 전쟁을 하면 안 돼. 사람이 안 죽고 이게. 사람이 부족하니까. 약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어떤 유장태각을 가장 잘 썼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런 거였어요. 징기스칸의 부하장수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수베테이라는 사람인데 장수였는데, 이 사람이 여기 징기스칸이 여기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여기 부하라고 사마르칸 여기 딱 여기 공략을 다 했는데 일은 다 끝났는데 이제 여기 있던 그 이슬람 황제가 도망을 가니까 수베테가 저걸 잡아야 된다. 뒤를 쫓아요. 뒤를 쫓아 요쯤 갔더니 사라졌어. 할 일이 없었어요. 끝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전령을 보냈죠. 징기스칸한테. 저는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쪽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도관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나한테 2만 명을 달라. 그랬더니 징기스칸이 그럼 가봐라 라고 허락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벌판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2만 명을 데리고, 여기에 지금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사는데 거기를 원정을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몽골인들이 이제 유럽, 헝가리까지 동거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이 사전에 여러 가서 여기서 이제 만나요. 하라강에서 만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싸우면 여기 헝가리 러시아 군대가 10만 명이 이 중세 기사가 갑옷을 딱 지키는 거죠. 2만 명이 싸워봐야 무조건 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안 붙고 일주일 거리를 딱 양겨놔. 일주일 거리에 하라강가에다가 자기 매복군들 10,000명 정도 배치를 딱 한 다음에 여기다 일주일 거리 가서 딱 붙어요. 붙은 다음에 이제 멀리서 한 100m쯤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활을 쏴요. 활을 계속 돌아가면서 쏘다가 이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계속 매일 도망가. 매일 일정한 거리 남겨놓고 매일 도망가. 자기네는 몽골인들 속도를 조절하실 때 매일 도망가. 매일 도망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별것도 아니거든. 말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 그러니까 말을 탄 기병들은 이제 쫓아갈 수가 있는데 보병들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만 명이 대형을 유지하면 이건 천하무적이야. 근데 매일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일렬로 수십 킬로를 일렬로 쓴 거지. 여기서 내까지 수십 킬로 쓴 거지.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 포위를 하죠. 딱 포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멀리서 화살을 딱 쏴가지고 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도관에 된 쥐를 만들면 안 되죠. 항상 한쪽을 비워놔요. 늘 혹시 여러분이 뭔가 부딪힐 때 무조건 저걸 다 잡으려고 하면 내가 100%를 이기려고 하면 내 리소스가 훨씬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차라리 한 70%만 이기는 거지. 나머지를 도망치게 만들어. 스스로 도망치게 만들면 여기 이제 뒤따라가서 그냥 화살만 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가서 이 칼싸움 안 해요. 항상 몽골애들은 토를 안 하고요. 한쪽을 비워놔요. 도망을 치면 요합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대를 이기는 거죠. 저는 이 상태가 옛날 이제 전쟁을 할 때 쓰는 거라면 사실 요즘 우리 어떤 개인적인 전략을 쓸 때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실력이 부족해. 근데 무조건 부딪혀. 이러면 몇 번 하다가 좌절하고. 몇 번 하다가 좌절하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기 목표가 있어.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갈 것이냐. 네, 저는 그거는 경영이 아니에요. 경영은 무조건 승리해. 결과를 얻어야 돼. 그렇다면 돌아가야 돼. 내가 직접 가서 안 된다면 돌아가야 돼. 한번 찍고 가도 된다는 거죠. 시간을 내 편으로 삼아서. 네. 만약에 직접 해서 이긴다면 뭐 3년 만에 된다면 5년, 10년 가면 어떡해. 네, 돌아가는 거죠. 늘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내가 뭔가 많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거죠. 아까 우리 신하부 회장님 대학생 시험 뭐 얘기했지만 시험 같은 건 똑같죠. 내가 좋은 대학 좋은 과 나오면 그냥 취직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안 돼. 안 되는데 맨날 이력서 맨날 내면 뭐하냐고 안 되는데. 근데 가고 싶다. 그럼 찍고 나면 되거든. 한번 찍으면 돼. 아 저기 가고 싶다고 그 저기랑 어떤 억울하고 있는 같은 데가 있잖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럼 여기서 찍어서 내가 실력을 쌓아서 가면 돼. 실력이 좀 되거든. 이렇게 돌아서 가면. 세상이 다 돌아서 가면 꼭 질러 가야만 답은 안 돼. 질러 가려면 사실은 권력 같은 뭔가 신체가 좋고 뭔가 강력하면 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돌아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시간을 내 편으로 삼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GPG의 방법을 써서 하는 것도 좋겠다. 또 만약에 또 우리가 뭔가를 써야 한다면 이기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건 길어서 전 이 사람 얘기를 잘 아는 오바마. 네. 이 사람 얘기를 보면서 야 대단한 인생 선택을 했다. 우리 살다 보면 선택을 하잖아. 다 인생 이리 가야 되지 이리 가야 되지 이 선택을 하는데 이 사람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가장 흑수저의 대명사예요. 그렇죠? 네. 유일하게 아까 아메리카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은 흑인 그것도 아메리칸도 아니고 원래 정토 흑인도 아니죠. 아버지가 케냐인 어머니 백인이었고 하와이에서 태어났고 또 아버지가 또 이혼해서 인도네시아 가서 양부랑 살다가 정말 미국의 일반적인 시민에 비해서도 한참 아래인 거예요. 흑인뿐만 아니라 흑인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 많죠. 집안 좋은 사람 많아. 근데 그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흑수저야. 그럼 어릴 때 잘했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저 인도네시아 돌아와서 하와이에서 그냥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냥 공부 못하고 키 크고 하니까 농구했단 말이야. 농구팀에 그냥 농구 제일 잘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백인이고 이 사람만. 농구팀 몇 명 사진 찍어보니까 그래 농구 잘해.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가냐면 LA 근교에 옥시덴탈 컬리지. 말하자면 전문대 들어간 거야. 그렇죠. 그냥 전문대 갔어. 전문대 1학년 다녔는데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었어. 근데 1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이 싹 바뀌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 그래갖고 그 전문대 옥시덴탈 컬리지 2학년 때 공부를 얼마 했는지 바로 콜롬비아 대학에 편입을 했어. 그 3학년에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편입을 했어. 명문대에. 딱 편입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딱 하고 사실 여기서부터 이거 다행이지. 콜롬비아 정치학과 편입해 졸업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기 콜롬비아 정치학과 졸업했다. 그럼 그 다음 커리어가 뭐예요? 우리 보통 아들이 대학 졸업했어. 삼성에 가야지. 삼성에 가야지. 미국이라는 뭐 G나 뭐 HP나
어중간한 애플이나 구글 가려고 뭐 하겠지. 근데 이 사람 여기서 졸업하고 안 가고 어디 가냐면 시카고로 가요. 자, 연구도 없는. 시카고로 가서 사회운동가 인물. 사회운동. 그러니까 자기가 하와이 살 때, 인도네시아 살 때, 그동안 사람들의 어떤 많이 만나봐. 아픔을 많이 만나봐. 사회운동가 인물을 잘한다. 돈하고 상관없는 거지. 사회운동가로 해서 한 4년인가 해. 그런데 그때 아마 이제 약자의 서름이 있었겠지. 사회운동가는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로스쿨에 들어가. 하버드 로스쿨, 변호사가 필요하다. 하버드 로스쿨 들어가서 또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무기를 얻었어. 하버드 로스쿨에서 그 로스쿨에 그 잡지가 있는데 로 매거진이나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편집장. 그 편집장도 많은데 최초의 흑인 편집장이고 게다가 그 편집장에 그 사람이 썼던 그 당시에 오바마가 썼던 글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거야. 글이 명문이라고. 유명인사가 됐어. 그럼 그때 이 책을 써요. 그 편집장이야. 버락 오바마의 아버지로부터의 꿈이에요. Dream from my father. 이 책을 써요. 아버지가 케냐 출신. 그 책을 쓰고 어쨌든 그게 아주 하버드 로스쿨의 로 매거진의 편집장이 유명해졌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시카고로 돌아갔죠. 시카고 돌아가서 이제 거기 변호사니까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거기 이제 법대 교수로도 일하고 뭐 어쨌든 그런 조금 더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죠. 높은 상태에서 한 4년 하다가 민주당에서 이제 영입을 해서 또 가장 큰 사건이 그 민주당 그 연설에서 정치 연설에서 아주 전국구 스타가 됐죠. 연설을 하는 거 우리도 다 본 적 있죠. 네. 그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전국 인사가 됐고 그러고서 상원의원이 되고 바로 4년 후에 47살에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선택은 일단 남들이 예상하지 않은 자기만의 길을 갔다는 거. 저는 이 사회운동가 갔다는 게 정말 이건 획기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전문대에서 어떻게 또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갔던 거, 이걸 했던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계획을 해서 계획을 갖겠습니까만 당시에 나는 어떤 선택이 좋겠다고 해서 갔겠죠. 그렇게 해서 갔고 자기 선택을 갔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한테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받는 무기가 있었죠. 하버드 로스쿨에서 로 매거진이 편집장이 되었고 그 글이 일단 전국 인사가 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죠. 글이라는 건 뭐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여기 여러분밖에 안 보이죠. 근데 글이라는 건 딱 나오면 어느 누구에게 사실 할 수 있잖아요. 영어로 쓰이는 건 사실 전 세계 누구에게 읽힐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무기거든요. 또 여러분 스피치 잘하게 해서 유명하죠. 네, 뭐 스피치 잘하고 스타가 됐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단어를 아주 쉬운 단어를 쫙 뽑아가지고 쫙 스피치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그 능력. 네. 그리고 자기 정치적 소신, 이 사회운동가로 해서 정치적 소신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연민. 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보통 미국 대통령 선거는 뭐 3천억 내지 5천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돈을 모아서 하죠. 예, 뭐 기업들이 막 이제 300달러, 500달러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 기업인의 기부금 받지 않았어요. 개인당 50불. 예, 개인당 50불의 기부금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 사람 최초. 개인당 50불로 몇천억을 만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50불 낸 사람 무조건 다 지지자이며, 당연히 지지자이며, 그 사람들이 다 선거운동을 다 했고,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를 사람들 전부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운동 비용도 적게 들었을 뿐더러 그 돈 자체가 다 50불짜리에 그걸 했기 때문에. 기업인들한테 빚도 안 주고. 빚도 안 주고. 빚이란 게 뭐예요? 따로 해줘야 되거든. 네, 우리나라에 그 무기 팔아야 된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무기 팔아야 돼. 그래서 군수업자들한테 돈을 받으니까. 이라크 가서 그 후세인을 때려 부셔야 돼. 왜? 석유업자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게 다 미국 대통령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물론, 오바마도 전혀 안 했다고 하는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그 기업인들한테 빚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제, 그런 정치하고 따로 하더라도, 제가 보기 이 사람은 그런 자기만의 길을 잘 선택을 했고, 중요한 건 아주 자기가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사회에서 이 사람이 했던 거 똑같은 말 했죠. 신원석파.
우리 사람이 받아야 가장 네 가지 좋은 무기가 있다. 신원소파. 신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외모예요, 외모. 신.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모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라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외모 좋아하는 거 어떡해? 그렇죠? 네. 회사에서 너무 이쁜 사람은 안 뽑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쁜 애들이 없구나. 네. 아, 그래요? 네. 아우 판사들도 가서 보면 전부 못난 사명자들만 앉아있어요. 그건 좀, 그건 못난이가 아니고, 그거는 그건 좀 너무 좀. 그러신 거고, 너무 이쁘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업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미모라는 건, 그렇죠. 얼굴에 어떤 그 직업에 따라서 원하는 얼굴형이 있어요. 직업 직무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일반 회사에, 뭐 제조업에, 제조업 사무직에, 어디 삼성전자 공장에 저기 인사부에 너무 이쁜 여직원이 들어왔어. 그럼 맨날 들락날락해. 네, 이건 사실 좋은 일이 아니거든. 네, 그냥 온화하고 편안하고 이런 애가 좋지. 네, 저도 가끔 이렇게 면접 보다가 얼굴 너무 화려해.